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대통령이 이제 곧 석방될 것 같습니다. 석방이라기보다는요, 구속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대통령을 지금 구속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저게 불법이에요. 전부 지금 여기 연루된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만일에 탄핵 이게 안 될 경우에 저거 전부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저게 사실상 내란에 해당됩니다. 내란에. 현재 대통령을 강제로 인신을 구속하고 그 일련의 그 과정을 보면은 그거는 내란일 경우에만 허용되는 그런 이슈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만일에 탄핵이 안 됐을 경우 그 내란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결과적으로 이제 엄청난 역풍이 불 겁니다. 이제 그때 몸살이를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 연루된 어떤 그 관계자들, 공수처, 뭐 경찰, 검찰 전부 지금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요, 대통령은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나오는 것은 확실해요. 하루 이틀 안에 이제 나오는 것은 맞는데, 우리 언론도 벌써 이걸 다 이제 인정하고 있네요. 법은 공수처법, 검찰 수사 가능한지 규정을 안 해. 공수처법 자체가요, 이게 미완성법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 급조했고, 문재인이가 있을 때 이걸 너무도 강제적으로 이제 밀어붙였는데, 그래서 완전한 이 제도로서 그 완비가 안 됐습니다. 어쨌거나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권한이 없었던 것이죠. 특히 내란죄 같은 거는. 그래서 이번에 이 이슈에 있어서요, 제대로 법리로 판단하는 판사를 만나게 되면 박살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판사들을 다 엮기는 어려워요. 물론 카르텔이 있겠지. 우리 법 연구에만, 그리고 국제인권법 연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법원에는 다른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진 판사도 많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할 법적 근거 부족하다. 법원 구속 연장 불허 이후 검찰 특수본 내부가 대혼란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패닉한 상황이죠. 검찰 안에도요,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는 다른 노선을 이제 걷는 혹은 다른 이질적인 그런 검사들도 꽤 있다 그래요. 어디가 더 큰 세력인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좌우지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검사들도 여전히 상당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지검에서 어떤 결론을 낼 때 그런 것도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요. 그 배경에는 법이 이제 있습니다.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쨌거나. 이런 게 있습니다. 공수처법 26조에는 수사관계 서류와 점검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한다. 그리고 이 지금 송부받은 검사가 해당 이 사건을 책임지는 검사가 대통령과 뭐 모르는 사이가 아니겠죠. 당연히 잘 아는 사이일 겁니다. 같은 검사 출신으로서요. 근데 그 검사가 어떤 성향이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그 검사가 한동훈계라고 이러는데 저는 아직 거기까지는 완전하게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요. 자, 2항 검사는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가질 수 있는 재량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서류와 점검을 지체 없이 그냥 보내야 된다. 지체 없이 이게 중요한 거고요. 공소 제기 여부를 신속히 통보하고 그리고는 손을 터는 겁니다. 바이바이야. 그리고 공수처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검찰에다가 모든 걸 넘기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 구속 기간 내일이나 모레쯤 종료된다라고 하고요. 공수처법, 검찰 보안 수사 관련 명시적 규정이 없다. 중앙지법 구속기간 연장 불허 판단 근거가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법을 아는 사람들은 올 게 왔다. 대통령이 이제 꼭 풀려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대통령을 가둬놓고 끝장을 내려고 했던 저들 탄핵 세력들은 이제 패닉한 상황이 오는 거죠. 한마디로 뒤집어지는 겁니다. 난리 난 상황이 왔고요. 모든 게 이제 수가 틀리고 이제 이게 원래 자신들이 생각했던 대로 안 풀린다. 흔히 하는 말로 스텝 꼬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요, 대통령이 이렇게 되면 이제 기소가 되겠죠. 자, 이 중앙지검에서 지체 없이 대통령을 아마 기소를 할 겁니다. 기소하게 되면 이게 이제 빙고, 대통령이 이제 좋은 환경으로 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법조인 출신이 이제 최근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장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만약 검사가 바로 기소를 하게 되면은 검사는 더 이상 수사를 이제 할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기소와 함께 절차의 주재권은 이 관할, 그러니까 이 컨트롤하는 권한은 바로 법원에 다 귀속된다 그래요. 법원에. 동시에 검사와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상 동등한 지위를 가진 당사자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검찰이 대통령을 막 압박하듯이 수사하는 그런 것이 이제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통령으로서는 반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절차상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통 피의자가 되면요, 그 힘든 이유 중에 한 개가 이 갑을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검찰이나 경찰이 갑이잖아요. 예, 근데 검찰 같은 경우는 기소권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갑 중 갑이고, 근데 피의자는 그냥 완전히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그것이 동등한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대통령에게 유리하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결국 공수처의 수사 결과만을 갖고 재판을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게 엉터리잖아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들 혼자 거기 소설 써놓은 것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왜냐하면 수사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 번 그 갔을 때는 그냥 묵비권 말 안 함으로 그냥 일관했습니다. 자, 아무튼요, 대통령 측은 검사 제출 증거를 모두 그거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부동의한다 그러죠. 부동의하고 모든 조서 역시 부동의 내지 그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할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해요. 나 그런 거 인정하지 못해 이런 식이죠. 그럼 검찰 쪽에서 당황하겠죠. 근데 진짜 황당한 것은 판사가 될 겁니다. 이게 뭐냐? 무슨 뭐 수사 결과가 뭐 이 모양이냐? 이게 증거가 돼? 노발대발하는 상황이 오겠죠. 자, 그렇게 되면요, 이 처음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법원에서 직접 이제 따져봐야 돼요. 하나, 둘, 처음부터 증거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흔치 않은 일이지만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원에서 직접 나서서 판사가 주동이 되어가지고 증거 조사를 처음부터 다시 위법한 내용은 없는지 이제 이런 것을 밝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쪽 검찰 혹은 공수처가 난리가 나는 거죠.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는 겁니다. 입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엄청난 숫자의 증인 신청이 나타날 것이고요. 수없이 많은 증인이 오겠죠. 그러면 재판이 엄청나게 길어질 가능성도 있죠. 재판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고요.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법 그 제51조에 의해 가지고요, 탄핵소추 심리의 중단을 청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법리상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왜냐하면 그 지금 수사 전체가 엉터리고 카드라 혹은 불법한 내용들로 가득한 그런 수사 기록이라면은 충분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 그 관련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거 빙고 아닙니까? 정말 대박 아닙니까? 현재 그 헌법재판소의 태도를 보면은 이게 사실 통할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없잖아 있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요,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론 지지율을 계속해서 더 끌어올려야 되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꺾이는 지지율이 만일에 나온다? 갑자기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러면 난리가 나요. 무조건 지지율을 60%까지는 못 가더라도 50%대 수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하나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쭉 올라가다가 약간 꺾인 게 있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다가 조금 올라오는 거. 그 한계가 어디 있었는데, 그게 일반적 현상이 아니기를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자, 아무튼요, 이 사이에 시간을 조금만 끌게 된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제 상황에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뭔가 하면은 이재명이 이제 확정 판결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대법원 입장도요, 이재명에게 마냥 끌려가지 않겠다. 무슨 특혜라도 뭐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비춰지고 있잖아요. 국민적 의혹을 지금 싸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이재명이가 만일에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요, 이재명이 오든 안 오든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속전속결로 나간다라고 벌써 엄중한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도 지금 패닉 난리 났다 이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충분히 2심 선고 나올 거고, 그리고 뭐 633의 그 원리를 그대로 이제 적용한다 그러니까 머지않아 이재명은 최종심 선고까지 빨리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에 그게 끝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이재명은 조만간 우리 앞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그걸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시간만 좀 끌게 되면은 윤 대통령이 상황을 완전히 이제 장악할 수 있다, 주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재명이가 만일에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요, 유죄가 아마 거의 확실할 겁니다. 너무도 명백하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또 사법 리스크를 갖고 있잖아요. 뭐가 걸려도 걸린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요즘 최근에 또 가장 무서워한다라는
대북 송금권이 딱 걸려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대사건이죠.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빨리 똥줄 타는 거야. 빨리 대통령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아차차 지금 모든 게 불법한 상황으로 너무 몰아붙이다 보니까요. 법원에서 탁 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은요. 지금까지는 1라운드 경기였다면 2라운드 후반전이에요. 지금까지는 전반전이었고 이제부터는 후반전인데 대통령이 대반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후반전에 충분히 역전할 수가 있어요. 집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요. 내란에 흡수되어 가지고 내란이 워낙 큰 죄잖아요. 집권 남용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 대통령에게 집권 남용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도 집권 남용을 걸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했는데 그거 엉터리예요. 대통령에게 어떻게 집권 남용이 가능합니까?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말이 안 되고요. 자, 아무튼 내란은 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집권 남용은 정말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야.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당연히 이 집권 남용은 내란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흡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문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잘못됐다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 검사가 이것을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치더라도요. 그런 무리수를 범한다 하더라도 집권 남용만으로는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잖아요. 내란과 외환 외에는 형사소추를 못한단 말이죠. 현직 대통령에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법적 다툼에서는 대통령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무위에 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헌법 84조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따로 떼어내서 기소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자체 모순, 공수처가 지금 던져주고 가긴 갔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부에서 엄청난 어떤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지키자. 이 세력이 중앙지검에서 지배적인 힘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기소를 아예 안 하는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기소. 물론 기소한다고 봅니다. 보는데 또 어떤 법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이게 너무도 지금 불법이 지금 막 뭉쳐져 있어가지고 중앙지검에서 그걸 핸들링 하다가 나중에는 지레 포기하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대통령은 완전히 그냥 게임 오버가 되는 거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중앙지검 안에는 여전히 대통령 라인이 강하게 살아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제 영상 보고요. 과거에 얼마 전에 이메일로 제보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도 무슨 전문가인데 대통령이 지금 중앙지검으로 만일에 이게 수사 기록물이 이첩되게 되면은 중앙지검에서 대통령을 지키는 그룹들이 움직일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마 기소 안 할 겁니다. 이렇게 그분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던데 저도 그걸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게 최고 좋은 상황이 되겠죠. 자, 아무튼 검사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제일 좋은 건 기소 안 하는 것. 또 두 번째는 기소하더라도요. 지금 이 모든 수사 관련 것들이 엉터리이기 때문에 판사가 주도하는 새로운 어떤 수사 기록 확인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이슈화를 통해서 시간을 끌 수가 있고요. 그걸 이게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것이 나타나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다가 재판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다. 근데 단지 앞으로 한두 달 잘 끌어야 됩니다. 특히나 4월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지금 퇴진하잖아요. 임기가 만료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자화지금 끌 수만 있다면 이건 완벽하게 100% 대통령이 이기는 게임이다. 돌아온다. 직무 복귀한다. 직무 복귀 후에 대한민국을 리셋, 새로 정상화시키는 그야말로 그때 진정한 의미의 계엄령 비슷한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긴급 수사권 같은 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긴급 수사 명령을 발동시켜가지고 정말 거대한 어떤 팀 프로젝트를 이렇게 띄우고 부정선거를 진짜 본격적으로 수사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